이혼하자 장인어른 파산했다며 난 망한 집구석 사위 노릇할 생각 없어 남편이 이혼 서리를 내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니네 아버지 보증으로 받은 대출 3억. 난 못 갚으니까 알아서 해. 10년을 함께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악마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차가의 파산을 직접 설계했다는 것을, 그리고 친정아빠가 20년간 딸을 위해 준비한 비밀 선물이 있었다는 것을, 배신과 절망 끝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반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정적을 깨고 혜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엄마라는 두 글자를 본 혜련이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야? 혜련아, 어떡하니? 너희 아빠 회사가 하루 아침에 망하게 생겼어. 수화기 너머로 친정 엄마의 믿기기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혜련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회사가 왜 주요 거래처 3군데가 동시에 부도가 났다는구나. 지금 너희 아빠 변호사 만나러 갔어. 파산 신청해야 할지도 모른대. 혜련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아버지가 피핑으로 일궈온 식품 회사가 무너진다는 말은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작은 발소리와 함께 10살 난 딸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방문을 빼곡 열었습니다. 학교가 준비를 마친 하은이가 엄마 혜련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너무 뭐해. 하은아, 엄마는 괜찮아. 벗어, 가방 챙겨. 학교 늦겠다. 하은이를 겨우 달래 학교에 보낸 혜련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친정 엄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야속하게 통화 중 신호음만 들려왔습니다. 친정 아파트에 도착한 혜련이 다급하게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넋을 입고 앉아있는 아버지 강성민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산처럼 커 보였던 아버지는 온데간데였고 한순간의 10년은 늙어버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혜련이 다가가자 강성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팔선 두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혜련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빠가 모든 걸 다 망쳐버렸어. 아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강성민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래처 3곳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부도를 냈어. 받아야 할 돈이 15억이 넘는데 그거 못 받으면 우리도 끝장이야. 그때 부엌에서 물을 들고 나온 이미경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혜련아, 이 일은 아직 너희 시댁이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준혁이한테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혜련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준혁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장 집으로 와. 얼음장처럼 차가운 준혁의 목소리에 혜련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친정인데 회사는 어쩌고, 회사는 반찬했으니까 당장 튀어오라고. 준혁은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혜련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멀쩡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앞 테이블에는 서류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그 서류는 혜련이 다가가자 준혁이 턱짓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잔말 말고 도장 찍. 혜련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온몸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준혁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 오늘 아침에 망했다는 소문이 쫙 돌던데 그래서 그 소문 듣자마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준혁이 기다렸다는 듯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난 망한 집구석 사위 노릇할 생각 눈꼬만큼도 없어. 애초에 당신 집 배경 보고 결혼한 거 설마 몰랐어? 혜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가 함께 산 세월이 10년이 당신 딸 하은이는 어쩌고 하은이는 당신이 키워 난 양육권 포기할 테니까 대신 위자료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준혁이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혜련의 앞으로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 살 때 보증서 준 대출 3억 있잖아. 그것도 당신이 아파. 혜련이 떨리는 손으로 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쓴 3억을 왜 내가 아파? 어차피 보증은 장인어른이 섰잖아. 난 못 갚으니까 그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혜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학원을 마친 하은이가 해맑은 목소리로 외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하지만 거실의 사르름판 같은 분위기를 느낀 하은이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준혁이 그런 하은이를 싸늘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빠는 이제 같이 안 살 거야. 앞으로는 엄마랑 둘이서 잘 살아. 아빠 하은이의 동그란 눈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혜련이 하은이를 끌어안으며 준혁에게 악을 썼습니다. 이 잔인한 사람 애 앞에서 지금 무슨 짓이야? 한 달 줄게. 그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알다시피 이 집 내 명의거든. 준혁이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빠 가지마. 하은이가 울부짖으며 준혁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준혁은 매정하게 하은이를 떼어냈습니다. 하은아, 이제 아빠 찾지 마. 엄마 말 잘 듣고 씩씩하게 커야 한다. 관 현관문이 무섭게 닫혔습니다. 혜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하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우리를 버리고 가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혜련은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하은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가 울다 지쳐 잠든 후 혜련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친정의 파산 소식을, 저녁에는 남편의 이혼 통보를 받은 지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혜련아, 큰일 났어. 너희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엄마 뭐라고요? 아빠가 왜?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이래. 어서 빨리 병원으로 와. 혜련이 잠든 하은이를 이웃집에 잠시 부탁하고 새벽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본 순간 혜련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강성민이 피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혜련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아무 말도 하지 마서요. 제발. 의사가 다가와 혜련에게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조만간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혜련은 병원 복도에 그대로 추조한 잤습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회사도, 10년을 지켜온 가정도, 사랑하는 딸의 행복한 일상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혜련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련의 집에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자 우체부가 무표정한 얼굴로 등기 우편을 내밀었습니다. 강혜련 씨 맞으십니까? 여기에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투를 이쪽에 붉은 글씨로 찍힌 독촉장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혜련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듣자
남편이 보증을 썼던 대출금 3억 원을 한 달 안에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차가운 경고 문구가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비우기라도 하듯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독촉장 잘 받았어.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장인어른 남은 재산까지 싹 다 빨간 딱집을 게 될 거야. 당신이 날린 돈이잖아. 그런데 왜 우리 아빠 탓을 해? 준혁이 수학이 너머로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친친법을 그렇게도 몰라. 보증 서류에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야. 아, 그리고 그 집 말인데 어제 팔았으니까 당장 짐 빼. 내일 새 주인 들어온다니까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혜련은 독촉장을 구겨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작은 캐리어를 끈 하은이가 낡은 인형을 품에 꼭 안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은이 조금만 기다려. 지원 이모가 금방 오실 거야.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고 혜련의 친구 지원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혜련아, 차 밖에 대기하고 있어. 남편이 도와준. 어서 큰 짐부터 옮기자. 지원의 남편까지 합세에 분주하게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혜련이 마지막으로 10년간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내 방 벽에 붙여놨던 상장들은 어떻게? 하은이가 울먹이며 벽을 가리켰습니다. 하은아, 나중에 꼭 다시 가져가자. 지금은 급한 것부터 옮겨야 해. 곰팡내와 축축한 냉기가 코를 찌르는 반지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지원이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하련아, 그래도 보일러는 잘 돌아가. 월세도 내가 주인 할머니랑 얘기해서 난이 깎아놨어. 지원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한창 짐을 풀던 하은이가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 저금통 하나를 꺼내 혜련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하은아, 이게 뭐야?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 모은 거야. 하은이가 저금통을 바닥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짱그랑 소리와 함께 깨진 도자기 조각 사이로 500원짜리 동저들이 은빛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혜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후득 떨어졌습니다. 하은이가 작은 손으로 동전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혜련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하은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련은 편의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점장이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대기업 팀장까지 하셨던 분이 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려고?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요. 돈이 급해요. 야간 근무도 문제 없고요. 야간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인데 정말 괜찮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편의점을 나온 혜련은 곧장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에 주방 보조국구라고 쓰인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흡 덮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혜련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주방 일하러 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고운 손으로 무슨 주방 일을 한다고래.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해야 해서 손 다 망가져요. 괜찮아요. 뭐든 열심히 할게요. 점심시간 11시부터 3시까지만 일하면 되고 시급은 9,000원인 거 알죠? 밥은 챙겨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나오면 될까요? 내일 바로 와요. 고무장갑은 가게에 있으니 편한 신발이나 하나 신고 와요. 그날 저녁 혜련은 친정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독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이미 경이 고무장갑을 긴 채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파출보이 나가기 전에 연습 좀 하는 중이다. 내일부터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가기로 했어. 엄마가 무슨 파출보야? 허리도 안 좋으면서
이미 경이 딸의 어깨를 구색해 다독였습니다. 혜련아, 이제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너희 아빠 수술비도 마련해야 하고 너희 생활비도 보태하지 않겠니? 엄마 미안해. 단어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천하의 목술로 문준혁이지. 네가 뭘 잘못했어. 다음 날 혜련은 수소문 끝에 무료 법률상 감소를 찾아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사람들이 잔뜩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87번 고객님 3번 상담소로 들어오세요. 상담소로 들어가자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듣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혜련아 민수 선배 대학 선배인 정민수가 벌떡 일어나 혜련을 맞았습니다. 아니, 네가 여기는 어떻게 설마 무슨 법적인 문제누대 생긴 거야? 혜련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민수는 서류를 검토할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이 형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 쓰레기였네. 선배 이 대출금 정말 저희가 다 갚아야 하는 거예요. 일단 준혁이 형이 그 돈을 개인 주식 투자했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걸 제가 어떻게 구해요? 그건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게. 그리고 혜련아, 양육비도 반드시 받아내야 해. 그 인간이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로라도 받아내야지. 정민수가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줘.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먼저야. 상담소를 나온 혜련은 곧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첫 출근이었습니다. 거의 세대 어서 와요. 앞치마 두르고 저기 쌓여있는 감자부터 산더미처럼 쌓인 감자 앞에서 혜련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서툰 칼질로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혜련은 쉴 틈도 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통통 불어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오후 3시 일을 마치고 나온 혜련이 손을 펴보니 곳곳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하은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은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오늘 학교 갔는데 애들이 망한 집딸이라고 놀렸어. 아빠가 엄마랑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혜련의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어떤 애들이 우리 하은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 같은 반 애들이. 그래서 점심도 혼자 먹었어. 하은아, 괜찮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내일은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 싸줄게. 밤 10시 반 혜련은 편의점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잠든 하은이의 얼굴을 한참 쓰다듬어 준 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술에 취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오이 아줌마 소주 한 병이랑 컵라면. 혜련이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4,500원입니다. 아줌마는 잘 벗어 좋겠네. 근데 왜 이런 데서 고생이야? 집에서 애가 볼 것이지. 추객이 비틀거리면 나가자. 혜련은 의자에 주저앉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침 7시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혜련은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자 하은이가 혼자 옷을 챙겨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왔어. 응, 우리 딸 학교 갈 준비 다 했네. 응, 엄마 피곤하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하은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하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학교 가서 절대 안 올 거야. 씩씩하게 잘 다녀올게. 문이 닫히고 혜련은 좁은 방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흐릿한 천장을 보며 아버지의 수술비 500만 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강성민 환자 보호자분 되시죠?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서 수술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혜련은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혜련이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혜련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하은이가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빗돌빗돌한 글씨로 쓰인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학교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애들이 나를 보고 수근거렸다. 그래도 괜찮다. 엄마가 힘든 걸 아니까 나는 절대로 울지 않을 거다. 혜련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방으로 옮기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낮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강혜련 씨 되시죠? 저는 박준혁 씨 회사 사람이에요. 김진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다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들을 말씀이 있는데 혹시 내일 낮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내용이라서요. 다음 날 오후 혜련은 약속 장소인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혜연을 보고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김진수 과장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김 과장이 불안한 듯 주변을 살필더니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박준혁 씨 대미 연락 들었어요.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김 과장이 봉투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준혁이 점구 화려한 여자와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해외 휴양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 박소연이라고 저희 회사 최대 거래처인 대성유통 박 회장의 외동딸이에요. 준혁 씨와는 1년 전부터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혜련의 손이 팔을 떨렸습니다. 김 과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정말 들을 말씀을 이게 아니에요. 박준혁 씨가 장인어른 회사의 영업 비밀을 모조리 펠두려 박 회장에게 팔아놓겠다고요. 서류에는 아버지 회사의 거래처 명단과 납품단과 심지어 신제품 개발 계획서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의 이메일로 박 회장에게 전송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박 회장이 그 정보로 장인어른의 거래처를 하나씩 빼앗았고 연세부도 역시 박 회장이 뒤에서 조종한 거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혜련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준혁이가 우리 아빠 회사를 일부러 망하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네. 박 회장은 그 대가로 준혁 씨에게 5천만 원을 줬다고 들었어요. 아주 대놓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혹시 다른 증거도 가지고 계신가요? 김 과장이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기 이메일 원본과 계좌, 이체네요. CCTV 영상까지 전부 들어있어요. 죄송해요.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딸린 식구가 있다 보니 커피숍을 나온 혜련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아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은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은이 어머님 지금 학교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하은이가 친구랑 크게 싸웠어요. 혜련이 놀라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는 하은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하은이 같은 반 친구 얼굴에 상처를 냈어요. 상대 아이오 어머님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옆에 앉아 있던 학부모가 벌떡 일어나며 혜련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집안이 망했다더니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자짜고자 우리 애한테 주먹을 휘둘렀다잖아요. 하은이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거지라고 놀렸단 말이야.
혜련이 하은이를 끌어안으며 상대 학부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예민하게 군 것 같습니다. 힘들면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건가요?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 끊을 테니 치료비랑 위자료 전부 청구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이가 혜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우리 딸 네 잘못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그 순간 혜련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박소연이었습니다. 언니, 저 소연이에요. 준혁 오빠랑 저 곧 결혼해요. 축하해 주실 거지? 문자에는 준혁과 박소연이 명품 매장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혜련은 휴대폰을 부서져라 꽉 쥐었습니다. 차마 딸 하은이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혜련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강성민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아빠 강성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혜련아 박서방은 요즘 바쁜 가보군. 혜련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아무 걱정 말고 휴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수술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내일 중으로 500만 원을 어떻게든 병실을 나온 혜련이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이미 경이 다가와 혜련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혜련아, 이거 내가 오늘 파출부일에서 받은 일당이야. 5만만 밖에 안 되지만 엄마 그리고 이것도 이미 경이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미 경의 낡은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팔면 50만 원은 받을 수 있을게. 다 너희 아빠만 살릴 수 있다면 엄마는 괜찮아. 혜련이 어머니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련아 드디어 준혁이 형 주식계좌 거래 내역 확보했어. 차가 보증대출금 3억 전액을 개인 주식 투자했었다가 탕진한 기록 정확하게 찾아냈어. 선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당장 형사 고소해야지. 배임 횡령 사기 전부 가능해. 김 과장이 준 자료를까지 합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계획범죄야. 우리 아빠가 이 사실을 아시면 아버님 수술부터 무사히 끝내고 그때 말씀드려도 늦지 않아. 일단 법적 대응부터 시작하자. 전화를 끊은 혜련이 정민수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검찰청이었습니다. 고발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혜련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청을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분혁이었습니다. 강혜련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겁도 없이 날 고소해. 당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를 시간이 온 것뿐이야.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당장 너희 부모님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사망 못 갚으면 길바닥에 나앉기 될 줄 알아.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제 걸 걸었으니까 전화를 끊은 혜련이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진실을 위해 싸울 시간입니다. 그때 정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혜련아 좋은 소식이야. 박 회장과 대성류 통도 공정거래 법 위반으로 함께 여들 수 있겠어. 혜련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방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혜련이 새벽 편의점 일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새 희미한 휴대폰 불빛 아래서 하은이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이 시간에 안 자고 뭐해? 왜 울고 있어? 하은이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휴대폰을 건넜습니다. 화면에는 박소연이 보란 듯이 올린 SNS 게시물 떠 있었습니다.
오늘 준혁 오빠랑 웨딩드레스 피팅 버림받은 전처는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 뛴다던데. 인생 수준 차이 어쩔 거야. 사진 속에서 준혁과 박소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부부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혜련을 조롱하고 비웃는 댓글들이 잔인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얘기 맞지? 사람들이 다 엄마 이렇게 내가 댓글 다 봤어. 혜련은 말없이 하은이를 부서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하은아,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 정말 괜찮아. 다음 날 혜련이 일하는 식당은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머, 혜련 씨가 바로 그 SNS에 나온 사람이었어? 남편이 재벌 딸한테 갔다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한데. 주방 아주머니들의 동정 어린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혜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혜련이 묵묵히 설거지를 할 때 사장이 다가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혜련 씨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주는 게 좋겠어. 가게 이미지가 있고 다른 손님들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 혜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벗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 딱 꽤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련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 박 회장이 드디어 칼을 뽑았어. 내일 채권단을 동원해서 아버님 공장에 차 앞딱지를 붙일 거야. 뭐라고. 그럼 남은 자산이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박 회장이 진짜 노리는 건 아버님 회사의 기술 특허권이야. 혜련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특허권이라고? 응. 아버님이 20년 넘게 연구하신 기술 특허로 그것까지 빼앗기면 정말 회사는 끝장이야. 혜련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강성민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강성민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이 악에 눈을 떴습니다. 혜련아, 거짓말하지 마. 나도 다 들었어. 박 회장 그념이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고 한다면서. 강성민이 떨리는 손으로 침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저 가방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한다. 내 20년 연구가 다 거기에. 혜련이 침대 밑에 해서 날고해진 가죽 가방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게 대체 뭐예요? 어릴 때 아파서 밥을 못 먹을 때 아빠가 만들어주던 간장계란 밥 기억나니? 혜련이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어. 아이들을 위한 저염 간장, 일반 간장보다 염도를 3분의 1로 낮추고 아이들 성장에 좋은 영양소를 넣은 그 순간 강성민의 심전도 기계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보호자분은 빨리 밖으로 나가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진이 병실로 뛰어들어왔고 혜련은 가방을 끌어안은 채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1시간 뒤 의사가 굳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수술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혜련이 가방을 열자 그 안에는 두꺼운 연구 노트와 실험 데이터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한 아빠의 간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하은이가 통통 부은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은아, 또 무슨 일 있었어? 엄마, 우리 그냥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안 돼? 애들이 자꾸 아빠가 우리 버리고 도망갔다고 놀린단 말이야. 미련이 하은이를 안아주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비열한 미소를 띤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뭐하러 왔어? 당장 나가. 준혁이 서류 한 장을 혜련의 얼굴 앞으로 흔들었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서. 보다시피 넌 이제 돈 한 푼 못 보는 무능력자잖아. 그러니 하은이는 내가 키워야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양육권 포기했잖아. 상황이 바뀌었어. 혜련이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 내 딸은 머리카락 한 올도 못 건드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참고로 박 회장님이 국내 최고 변호사를 붙여주셨어. 준혁이 돌아서려다 비웃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장인어른 회사 자산압류 앱 내일 오전 10시에 집집된다고 전해드려. 문이 닫히고 혜련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은이가 다가와 작은 손으로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난 절대로 아빠한테 안 가. 평생 엄마랑만 살 거야. 그때 정민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돈은 다 그 인간이 완전히 선을 넘었어. 네가 야간 근무하느라 하은이를 혼자 방치하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준다면서 너를 아동방임으로 고소했어. 혜련의 눈앞이 침침해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혜련은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딸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용도를 5%까지 낮췄는데도 깊은 맛이 난다. 오늘 혜련이가 간장기란 밥을 2그릇이나 비웠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특히 추론 준비 완료. 이 간장으로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건강해졌으면 혜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노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시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혜련이 중환자실 앞으로 달려가자 어머니가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의사가 나와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수술비가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수술비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수술 동의서에 서명부터 해주십시오. 혜련이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혜련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가방을 생명줄처럼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속에서 이 연구 노트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습니다. 수술실 앞 피 말리는 4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오자 혜련과 이미경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막혔던 혈관의 스텐트 삽입도 잘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련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안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제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신 뒤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혜련이 아버지의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연구 노트를 다시 펼쳐보니 뒤쪽에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아버지의 익숙한 글씨가 떨리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혜련에게. 혜련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혜련아 마냥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 못난 아비는 이제 네 곁에서 아무런 힘이 되어줄 수 없는 상황이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간장은 네가 어릴 때부터 아빠가 20년간 피담 훈련 연구한 거야. 시중 간장의 3분의 1 염도지만 맛과 향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깊고 풍부하다. 아빠가 직접 개발한 특별한 바르긴 덕분에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까지 자연적으로 생성되도록 만들었다. 혜련은 숨을 죽인 채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일부러 특허는 출연하지 않았다. 만에 하나 회화가 잘못되었을 때 내 인생이 담긴 이 기술마저 채권자들에게 넘어갈까봐 두려웠다. 혜련아, 네가 직접 특허를 내고 이 사업을 시작하거라. 우리 하은이와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간장을 만들어주려. 편집 끝에는 레시피의 핵심 비법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혜련은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제가 꼭 해낼게요. 아빠의 꿈, 제가 단히 이뤄드릴게요. 그때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정민수였습니다. 혜련아, 지금 어디야? 전대병원이야. 아빠 수술 이제 막 끝났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혜련아, 큰일 났어. 박준혁 그 자식이 법원에 긴급 양육권 변경 신청을 했어. 내일 당장 심리가 열린대. 뭐라고? 그놈의 진짜 목적은 양육권이 아니야. 아버님이 너한테 주셨다는 그 기술 자료, 그걸 노리고 이혼 중에 숨겨둔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혜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련은 비장한 표정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저편에 값비싼 양복을 차려입은 준혁이 변호사 3명을 거느린 채 서 있었습니다. 혜련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 편의점 알바든 힘든가 봐. 하은이는 이제부터 귀하게 잘할 거야. 구질구질하게 말고 꿈깨. 하은이는 내 딸이야. 내 목숨하고도 안 받고 법정에 들어서 차가운 공기가 혜련을 짓눌렀습니다. 준혁의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이의 어머니인 강희영 씨는 현재 야간 편의점 근무로 생기를 입고 있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지와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아이에게 제대로 된 식사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수가 혜련의 손을 살짝 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반면 아버지인 박준혁 씨는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력을 갖추었고 곧 재혼하여 아이에게 완벽한 가정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판사가 혜련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강희영 씨 입장을 말씀해 보시죠. 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준혁 씨는 불과 얼마 전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는 현재 어머니와의 생활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 하은이가 직접 쓴 이유기입니다. 엄마와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순간 준혁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강희령 씨가 혼인 관계 중에 시아버지로부터 막대한 가치를 지닌 기술 자료를 넘겨받아 숨겨두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은 일회언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혜련이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어제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받은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정민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병원 진료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시다시피 강희련 씨의 아버님은 어제 수술을 받고 처음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3대였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주 후 아이의 의사를 직접 들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점수 결론 내리겠습니다. 법정을 나온 준혁이 혜련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 기술 자료 나한테 넘겨. 그럼 양육권은 깨끗하게 포기할게. 지금 무슨 소리야? 박 회장님이 그 기술을 5억에 사겠다고 하셨어. 우리 공평하게 반반 나누는 것대. 혜련이 격렬의 눈빛으로 준혁을 쏘아봤습니다. 이러려고 하은이를 데려간다고 했던 거구나. 그 더러운 돈으로 우리 아빠의 20년과 하은이의 미래를 팔라고.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나한테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있어. 준혁이 떠나고 정민수가 혜련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혜련아, 걱정 마. 2주 안에 우리가 이길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게. 집으로 돌아오자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은이가 꼼지락거리며 간장계란 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내가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만들었어. 혜련이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들어주던
추억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때 맛있어?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딸이 최고야. 할아버지가 빨리 일어나셔서 그 특별한 간장 만들어주면 좋겠다. 태련이 아버지의 노트를 꺼내 하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가 우리 하은이를 위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남기 있었어. 우와 이게 뭔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아이쿠장 레시피야. 이제 이걸로 엄마랑 하은이가 세상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하은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가 간장회사 만드는 거야? 응, 이름은 하은이는 아이쿠장 어때? 좋아. 그럼 내가 예쁜 상표 그림 그려줄게. 그날 밤 혜련은 아버지의 레시피를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새벽녘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혜련 씨 되십니까? 저는 대성유통 박 회장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뵙자고 하십니다. 무슨 일로 저를 기술 자료에 대해 제안하실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혜련 씨에게도 아주 좋은 조건일 테니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련은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20년과 딸의 미래를 걸고 혜련은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혜련은 박 회장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50층 건물의 가장 꼭대기 서울의 한강이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대한 가족 의자에 몸을 묻은 채 혜련을 거만하게 올려다 보았습니다. 앉아요. 강혜련 씨, 시간 없으니 단도직 깁적으로 말하지. 아버님이 개발했다는 그 간장 기술 10억에 사겠어. 혜련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박 회장을 마주 보았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허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강 사장 회사는 이미 내 손에 넘어왔어. 공장도 땅도 이제 곧 내 것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거절하겠습니다. 그럼 당신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는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텐데 괜찮겠어? 혜련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인생과 자부심 같은 것 말이죠. 박 회장의 사무실을 나온 혜련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언니, 아직도 그 구들구들한 옷 입고 다니네? 비켜 참,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 하은이도 우리가 데려와서 키울 거고 내가 아주 엄격하게 잘 키워볼게. 혜련이 차갑게 돌아서서 박소연을 쏘아봤습니다. 금께 내 딸 이름 네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 이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혜련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틈으로 박소연의 조롱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언니 주제 파악 좀 해. 이 게임은 처음부터 언니가 이길 수 없는 거였다고. 건물을 빠져나온 혜련이 정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배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우리도 방역을 시작해야지. 좋아 마침 내가 준비해 둔 게 있어. 오늘 오후에 잠깐 보지. 집으로 돌아온 혜련이 아버지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희미한 글씨로 남겨진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품들 제작법 소량 생산 시 일반 가정용 청국장 제조기를 개조하면 발효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혜련이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혹시 청국장 만드는 기계 있었지? 응. 작년에 사둔 거 창고에 그대로 있는데 그건 왜? 그걸로 아빠 간장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후 혜련이 친정으로 가자 이미 경이 부엌에서 청국장 제조기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혜련이 노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여기에 다 적어 놓으셨어. 온도를 맞추고 습도 조절 장치만 달면 되는데 정말 그럼 제일 중요한 재료는 콩이랑 소금 그리고
아빠가 개발한 특별한 균주 그건 아마 아빠 연구실에 있을 거야. 그때 하은이가 천사처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하은이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봐. 내가 우리 간장 상표 디자인했어. 그림에는 귀여운 아이가 활짝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과 함께 하은이는 아이가 간장이라는 글씨가 예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경이 깊은 소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민수가 서류 뭉치를 들고 혜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혜련아, 이거 봐. 준혁이와 박 회장의 추악한 거래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어. 이게 뭔데 김 과장님이 몰래 빼돌려준 자료야. 준혁이가 뇌물로 받은 5천만 원이 대성유통 비자금 계좌에서 입금된 내역이야.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정민수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여론전이야. 혜련이 네 이야기를 인터넷 육아 카페 같은 곳에 올리는 거지. 인터넷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요즘 잘못 엄마들 아이머거리 정보에 얼마나 예민한데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 분명히 우리 편이 되어줄 거야. 다음 날 혜련은 일반 병실로 옮긴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정신 좀 드세요. 정강 정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빠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신 그 간장.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강성민의 눈에 희미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해낼 수 있겠니? 네, 하은이도 돕겠대요. 이름도 벌써 지었어요. 하은이네 아이 한 장이라고. 강성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내 연구실 근거에 균주 샘플이 있다. 비밀번호는 하은이 생일 4절이 해려는 곧장 아버지의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압류되기 전이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시험관에 담긴 작은 유리병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균 계량 균주 해려는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들 균주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이미 경과 하은이가 부엌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균주 가져왔어요. 잘했다. 어디 한번 시작해 볼까? 해려는 아버지의 레시피대로 유기농 콩을 삶고 천일염으로 소금물을 만들고 신비로운 균주를 접종 중. 새 여자는 숨을 죽인 채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이 상태로 석 달을 기다려야 해요. 우와 석 달이나. 하은이가 실망한 표정을 짓자 혜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건 원래 오래 기다려야 하는 법이야. 그동안 우리는 다른 준비를 하자. 그날 밤 정민수가 소개해준 유명류가 부르고 윤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혜련 씨. 정민수 변호사님께 이야기 전해 들었어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저희 아이돌 아토피가 심해서 짜는 음식을 잘 못 먹거든요. 3개월 뒤에 간장이 완성되면 꼭 한번 맛보고 싶어요. 제 블로그에 혜련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전화를 끊은 혜련은 발효 중인 간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온도계는 정확히 28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혜련이 제품 생산을 위한 공유 주방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비싼 월세의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때 정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련아 숨 크게 쉬어. 방금 특허청에서 연락 왔어. 아버님 기술 특허 등록이 거의 확실하대. 정말요. 선배, 아직 놀라긴 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내 최대 유통사인 대형마트 신제품 개발팀 바이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혜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던 어둠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석 달이 길렀습니다. 혜련은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피와 땀이 담긴 간장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부엌 불어 나가자. 잠옷 차림의 하은이가 벌써부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벌써 일어났어? 응, 너무 떨려서 잠이 하나도 안 왔어. 오늘 드디어 할아버지 간장 맛보는 날이잖아. 혜련이 발효실로 개조한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후근한 공기와 함께 구수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온도계는 정확히 28도, 습도계는 65%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이미경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간장 있는 냄새가 맞아? 혜련이 숨을 참고 조심스럽게 발효용기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방 안가득 진하고 깊은 향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미 경이 작은 숟가락으로 간장을 살짝 떠서 맛을 보더니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맵소사 짜지가 않아. 이렇게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다니. 너희 아빠가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냈구나. 혜련이 아버지의 노트에 적힌 대로 저온에서 천천히 간장을 거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서 하은이가 끓는 물에 작은 유리병들을 넣으며 소독했습니다. 엄마 병소독은 내가 책임질게. 바로 그때 혜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강성민 환자분, 오늘 퇴원 가능하십니다. 오전 중에 오시면 됩니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혜련이 서둘러 첫 간장을 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은이가 정성껏 그린 라벨 중 사랑하는 할아버지께라고 적힌 것을 골라 붙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강성민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혜련이 간장병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완성했구나. 강성민이 병을 받아들고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강성민이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혜련아, 이 간장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라도 꼭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은이가 달려와 할아버지께 품에 와라. 감겼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봐, 내가 라벨 디자인 새로 했어. 하은이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귀여운 아이 캐릭터와 함께 하은이는 아이 간장 사랑으로 만든 건강한 약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성민이 직접 간장을 맛보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에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려 입에 넣어 코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습니다. 성공이다. 이건 단순한 간장이 아니야. 혜련이 네가 해냈구나. 마침 정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혜련아, 대박 소식이야. 내가 아는 육아 블로거한테 샘플 보냈는데 지금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 정민수가 보여준 휴대된 화면에는 윤지혜라는 유명 블로거가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기적의 저염 간장을 만나다 하은이는 아이 간장이라는 제목의 글 아래에는 벌써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당장 사고 싶어요. 우리 아이도 드디어 간장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눈물이 나네요. 꼭 성공하세요. 그때부터였습니다. 혜련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강혜련입니다. 대표님, 저는 프리미엄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식당 아이들 메뉴에 대표님 간장을 꼭 좀 쓰고 싶은데 구매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하지야. 아직 대량 생산은 전화가 끊어지기 무섭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치원 급식 납품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아이들 나트륨 때문에 저염 간장을 백방으로 찾고 있었는데 전화벨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하은이가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 순간
준혁에게서 싸늘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고작 간장 장사나 시작했다며 유치하게 양육권 재판 다음 주니까 그 더러운 꼴로 법정에서 보자고 해려는 경념의 미소를 지으며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가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요. 강성민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낡은 공장 한쪽이 아직 비어 있다. 작고 초라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다음 날 온 가족이 먼지 쌓인 작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해련의 새로운 전쟁터이자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소문을 듣고 대형마트 바이오 최 실장이 직접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간장을 맛보자마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놀랐습니다. 이 정도 염도로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죠? 이건 우리 마트키즈 식품 코너의 구세주가 될 겁니다. 그럼 정말 저희 제품이 입점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월 2,000전 이상 공급 가능하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습니다. 해련의 가슴이 벅차게 뛰었습니다. 일주일 뒤 낡은 공장은 제법 그럴듯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첫 생산일 새벽부터 온 가족이 모여 비장하게 외쳤습니다. 자, 첫 생산 개시 재료 확인, 대한민국 최고의 유기농, 소금 물농도 확인 정확히 5% 하은이의 사랑을 담아 균주 투입. 저녁 6시 마침 내 첫 생산분 200병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손님들이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지역방송국의 뉴스 취재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녀를 위해 20년간 기적의 간장을 연구하신 강성민 선생님의 사연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카메라가 하은이를 비추자 하은이는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간장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사랑 맛이 나거든요.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위대한 사랑 하은이네 아이 한 장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전국으로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해련의 휴대폰은 그야말로 불이 났습니다. 주문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해련아, 지금 하룻밤 사이에 주문이 500건이 넘었어. 정민수가 노트북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마침내 세상을 향해 환하게 비추발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련은 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키자마자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이미 강성민과 이미경이 환하게 불을 켠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벌써 나오셨어요? 뭐냐? 오늘이 어떤 날인데 잠이 와야 말이지. 우리 간장이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제대로 평가받는 날 아니냐. 오전 8시 드디어 약속한 트럭이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은이네 아이 한 장 2,000명이 차곡차척 실렸습니다. 마침 학교 가기 전에 들른 하은이가 제일처럼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우와, 엄마, 우리 간장이 이제 진짜로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거야? 대형마트 키즈 전문관 가장 좋은 자리에 하은이네 아이 한 장 매대가 꾸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20년간 만든 기적의 저염 간장이라는 몽구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실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해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대표님, 지금 당장 추가 물량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품절입니다. 품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맞아. 2,000명이 벌써 다 팔렸다고요? 4시간도 안 돼서 동이 났다니까요. 지금 매장에서는 손님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련이 공장으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마트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보는 물량이 전부 팔렸대요. 뭐라고 그게 정말. 강성민이 계산기를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설비로는 하루 500병이 한계야. 이걸로는 어림도 없어. 설비를 추가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한데 바로 그때 정민수가 상기된 얼굴로 공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혜련아, 숨 쉬어, 숨 크게 쉬고. 들어. 방금 보건복지부에서 연락 왔어. 보건복지부에서 아버님 간장이 우수 어린이 건강식품 공식 인증을 받을 수 있대. 까다로운 심사만 통과하면 정부가 우리 제품을 보증해 주는 거야. 일주일 뒤 하얀 가운을 입은 보건복지부 심사관들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허허, 정말 놀랍군. 염도를 3분의 1로 낮추면서도 이런 깊은 풍미를 유지했다니. 서리를 검토해보니 영양 성분 또한 완벽하디야. 아이들 성장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강성민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딸과 소녀를 먹인다는 마음으로 지난 20년간의 세월을 바친 결과물입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페럿은 어린이 건강식품 인증이라고 선명하게 찍힌 인증서를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소는 방송국에도 들어갔습니다. 인기 프로그램 우리 아이 밥상에 한상욱 PD가 직접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소녀를 위해 20년간 간장을 연구하신 이야기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전국에 알리고 촬영이 시작되자 카메라는 땀 흘리는 가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한상욱 PD가 하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하은이는 할아버지 간장으로 만드는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저는요. 간장기란 밥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우리 할아버지 간장으로 만들면 매일매일 먹어도 하나도 안 질려요. 방송 2주 후 프로그램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시청률은 무려 15%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련의 휴대폰은 그야말로 불이 났습니다. 혜련아,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룻밤 사이에 주물량이 2만 병을 넘었어. 2만 병이라고요? 그건 우리가 한 달 내내 만들어야 하는 양인데. 강성민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직 내 말을 기억하고 도와줄 동료들이 있는지 한번 수소문해 봐야겠어. 다음 날 강성민의 직원들이 하나둘 공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비록 문을 닫았지만 사장님의 위대한 기술만큼은 저희 손으로 반드시 지켜내야죠. 베테랑 직원 5명이 합류하자 생산량은 하루 1,500병까지 기적처럼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흥나 내일 학교 가기 싫어. 왜 그래 하은아, 무슨 일 있었어? 매일 우리 가족 자랑하기 발표를 해야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자랑할 텐데 나는 혜련이 하은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하은이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잖아. 맞다, 나한테는 우리 할아버지 간장이 있었지. 다음 날 하은이는 발표 시간에 교타가 프로 나가 직접 만든 간장병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를 위해 22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간장을 만드셨어요. 이제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들이 저희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간장을 먹어요. 이건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교실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와, 하은이는 아이콘장 TV에서 봤어. 대박, 그 하은이가 진짜 우리 반하은이었어. 그날 저녁 맘스 초이스 어린이 식품 경진 대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상식 날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최고의 어린이
식품 대상은 하은이는 아이콘장입니다. 혜련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영광은 저희 아버지가 받으셔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오직 딸과 소녀를 위해 묵묵히 한 길을 걸어오신 분이니까요. 강성민이 휠체어를 타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제 소녀라 은희를 위해 시작한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상식 상금 2천만 원과 함께 전국 유통망 우선 입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로비 한쪽에 준혁이 철화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혜련아. 준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 손에 쥐고 있던 게 진짜 보물인 줄도 모르고 등신 같으니라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양육권 소송 취할게. 하은이는 네가 키우는 게 맞아. 준혁이 돌아서려다 멈춰서서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하은이는 대답 없이 엄마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그날 밤 공장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월 매출 2억을 달성했습니다. 정민수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혜련의 휴대폰으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1번 최대 유통사 바이어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아이콘장 독점 수입 제한 연간 5억 원 규모. 혜련이 놀라 정민수에게 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1번 진출이야. 혜련아, 우리가 드디어 세계로 나가는 거야.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키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업 1년 만에 이뤄낸 눈부신 기적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첫 수출 계약이 성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련의 작은 사무실은 이제 제법 번듯한 회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정민수가 선적 서류를 최종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혜련아, 드디어 내일이야. 우리 간장 5천 병이 일본으로 가는 첫 배에 실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선배 편의점 구석에서 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하은이가 책가방을 맨 채 사무실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민수 삼천 대박. 완전 좋은 소식이야. 우리 하은이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신이 났어. 오늘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접 그러셨어. 다음 달부터 학교 급식에 우리 하은이는 아이 한 장 쓰기로 결정했대. 혜련이 저도 모르게 하은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우리 하은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한테 맨날 자랑할 수 있어. 그날 저녁 혜련의 집에서 조촐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성민이 직접 정리한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얘들아, 주물량을 따라가려면 이제 정말 공장을 확장해야 할 때가 온 것다. 그때 정민수가 모두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혜련아, 사실은 나도 할 말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정민수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냥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보면 어떨까? 내가 도와줄 일이 앞으로도 많을 것 같은데. 혜련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습니다. 선배, 너랑 하은이 옆에서 평생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은이한테도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고 싶고. 듣고 있던 하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정민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나는 찬성. 나는 민수 삼촌이 우리 아빠가 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을 것 같아. 혜련의 눈에 그런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배, 정말 고마워. 하지만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정민수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혜련아, 얼마든지 기다릴게. 다음 날 혜련이 공장에 출근하자 직원들이 욱성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국내 최대 식품 대기업에서 우리랑 똑같은 키즈저염 간장을 출시한대요. 직원이 내민 경쟁사 샘플의 가격표를 본 혜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격이 무려 30%. 강성민이 샘플 뚜껑을 열어 맛을 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간장이 아니야. 그냥 색깔 맞는 소금물이지. 혀는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야. 우리 제품과는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정민수가 결심한 듯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승부하자. 소비자들이 직접 맛보고 판단하게 하는 거야. 공정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일주 대형마트 한복판에서 세계의 맛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100명의 주부 평가단이 참여했습니다. 자, 어머님들, 어와 비 중에서 아이에게 더 먹이고 싶은 건강하고 맛있는 간장은 어느 쪽입니까? 이기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92명의 주부들이 하은이네 아이 간장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정직한 맛은 절대로 소비자를 소개할 수 없네요. 이 시식의 결과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오히려 매출은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성민이 혜련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혜련아, 이제 이 회사는 너에게 완전히 맡기려고 한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은이네 아이 간장은 처음부터 네가 눈물로 일궈내. 너의 브랜드다. 나는 그저 씨앗을 뿌렸을 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건 전부 너의 힘이야. 강성민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혜련에게 넘기는 서리를 건넸습니다. 2달 뒤 할아버지와 하은이의 간장 레시피 북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강성민이 마이크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이 땅의 결시가 동들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민수가 혜련에게 다가왔습니다. 혜련아, 이제 나에게도 대답을 들려줄 수 있을까? 혜련이 환하게 웃으며 정민수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선배, 우리 앞으로도 함께하자. 그래 줄 거지. 하은이가 두 담 사이로 폴짝 뛰어들었습니다. 우와, 그럼 이제 민수 삼촌이 진짜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래, 우리 딸, 이제 진짜 한 가족이야. 정민수가 하은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1년 전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시작했던 작은 꿈은 이제 연매출 400이 가어 신화를 이룬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하은이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건강한 식품. 하은이가 간판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엄마, 저기 봐, 이제 진짜 우리 회사야. 혜련이 사랑스러운 딸을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빠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게요. 창업 2년지 되던 눈부신 봄날 하은이는 아이 한 장은 거칠 것 없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혜련이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여 심각한 얼굴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한 직원이 태블릿 PC를 혜련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대기업 제2사의 대규모 횡령 사건에 대한 뉴스가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로된 임직원 명단 속에 익숙한 이름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박준희, 네, 대표님, 전 남편 되시는 분,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고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혜련의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혜련아, 나야 준혁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준혁의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박소연 그년이 내 돈 다 떨어지니까 바로 차버렸어. 혜련아. 나 이제 갈 데가 없어. 나 좀 살려줘. 혜련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죄 당신이 알아서 갚아. 다시는 여기로 전화하지 마. 혜련은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혜련아, 준혁이 형 소식 들었지? 응, 아침에 전화까지 왔었어. 기가 막혀서 박소연은 벌써 다른 재벌 이스랑 약혼 날짜까지 잡았대. 준혁이 형 버리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다. 덕은 혜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가 뿌린 시 자기가 거두는 것뿐이지. 그때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은이의 담주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하은이 아버님이라는 분이 학교 앞에서 하은이를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혜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선생님, 절대 하은이 혼자 내보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혜련이 미친 듯이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문 앞에는 초췌한 몰골의 준혁이 차량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디라고? 우리 하은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해줘.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행세야. 당장 돌아가. 미안하다, 혜련아.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너희가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 너무 늦었어.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수업을 마친 하은이가 친구들과 함께 제 잘거리며 교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하은이가 달려와 혜련의 품에 안겼지만 준혁을 발견하고는 금세 엄마 등 위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은아, 아빠야. 준혁이 하은이에게 다가가려 하자 뒤따려온 정민수가 그의 앞을 막아줬습니다. 형, 그만하시죠. 정민수,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저는 이제 하은이의 아빠가 될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준혁이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하은이가 정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 민수 삼촌이 진짜 우리 아빠야. 정 아저씨는 나랑 엄마를 버린 나쁜 사람이고 준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벽에 공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준혁이 경비원에게 발가되어 쫓겨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련이 홀로 남아 공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자물쇠를 부수고 뒷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준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혜련아.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지. 돈이 필요해. 준혁이 발효실로 향하자 혜련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장 나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마음대로 해. 난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놈이야. 그때 강성민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니가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네. 닥쳐요. 이게 다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 내 회사가 망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경찰 사렌 소리가 공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민수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작준혁 씨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및 절도 미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경찰이 준혁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혜련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나 하은이 아빠잖아. 혜련은 차갑게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내 딸 하은이 아빠는 이제 따로 있어. 일주일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오는 혜련에게 준혁의 어머니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아니 혜련아, 내 아들이 천하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대신 사죄하마.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부디 하은이 학자금 회라도 못해줘. 할미의 마지막 마음이야. 혜련은 사랑하는 내 소녀 하은이에게 라고 적은 낡은 봉투를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구속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혜련이 공장에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은이에게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학교 앞에 아빠가 와 있는 것 같아.
아빠는 감옥에 갔는데 혜련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혜련은 민수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취한 뒤 곧장 학교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한 달 전보다 더욱 초췌하고 남루해진 모습의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보석으로 풀려난 거야? 잠깐 나왔어. 우리 하은이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하은이가 당신 때문에 무서워서 울고 있잖아. 준혁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하은이한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필요 없어. 그만하고 돌아가. 그때 수업을 마친 하은이가 친구들과 함께 교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혁을 발견한 하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담임 선생님의 등 뒤로 황급히 숨었습니다. 하은아, 아빠야. 아빠. 준혁이 다가가려 하자 담임 선생님이 단호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학교 밖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준혁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혜련에게 달려온 하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자꾸 우리 아빠를 무서워? 아저씨라는 한마디에 준혁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정민수가 차에서 내려 하은이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이제 아빠가 왔어. 마무 걱정하지 마. 아빠. 하은이가 정민수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혁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내 딸이야. 하은이는 내 딸이라고. 형이 버린 딸이잖아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시죠. 바로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준혁이 혜련을 보며 말했습니다. 검찰이야. 또 조사받으러 들어가야 해. 준혁이 떠나려다 말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혜련아, 하은이한테 꼭 전해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그 입 다물어. 당신의 그 이기적인 사랑은 하은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줄 뿐이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식품 대기업인 가 유아식품 시장에 전격 진출하며 하은이는 아이 한 장과 똑같은 저염 간장을 주력 상품으로 출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KESA 관계자가 공장으로 혜련을 찾아왔습니다. 자, 강혜련 대표님, 저희가 하은이는 아이 한 장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30억 원 어떻습니까? 돌아가세요. 팔 생각 없습니다. 좋습니다. 50억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얼마를 주셔도 안 팝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 그 자체니까요. 일주일 뒤 KES의 저염 간장이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전국의 모든 마트에 깔렸습니다. 하은이는 아이 한 장의 매출은 하루아침에 20%나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력이 보석으로 풀려난 기간 동안 K와 은밀히 접촉하여 하은이는 아이 한 장의 전체 고객 명단을 돈을 받고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흰 간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날 밤 주력이 K 직원들까지 대동하고 다시 공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너희가 이긴 것 같냐고. 이제 이 공장은 내 거야. A에서 이 공장을 인수하는 즉시 운영은 내가 맡기로 약속받았거든. 혜련이 분노로 소리쳤습니다. 입에 신자 어떻게 끈까지 바로 그 순간 공장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민수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박준혁 씨 보석 조건 위반 및 영업 비밀 침해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내가 뭘 위반해? 당신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하지 않겠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습니다.
즉시 구속 사유에 해당됩니다. 수갑이 채워진 준혁이 끌려가며 혜련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강혜련, 니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두고 봐, 내가 나가서 반드시 복수할 거야. 경찰차가 떠나고 혜련은 지친 몸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선배, 이제 정말 다 끝난 거겠지. 준혁이 형은 이번 일로 최소 5년은 나오기 힘들 거야.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K사의 저염 간장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적인 리콜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날림으로 흉내낸 기술력의 한기였습니다. 반면 하은이네 아이가 인장은 품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다 매출이 수직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가 혜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는 다시 안 오는 거지? 응, 우리 딸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혜련이 하은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했습니다. 이제 엄마랑 민수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우리 5 식구 행복할 이만 남았어. 응, 그리고 나 동생도 갖고 싶어? 혜련의 얼굴에 비로소 안심과 행복이 담긴 미소가 번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 서울중앙지법 법정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에게 영업 비밀 침해 절도 미소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땅땅 판사의 냉정한 선고가 법정안을 가득 메웠고 준혁은 그대로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혜련이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법원받은 마치 혜련의 마음을 아는 듯 차가운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정민수가 커다란 우산을 등채 묵묵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혜련아, 다 끝났어. 선배,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회사로 돌아오자 직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꽃다발을 들고 혜련을 맞았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2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 바로 그때 격리 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네, 대표님, 방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호들갑은 K사가 저염 간장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앞으로 공식 사과문까지 보냈어요. K사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사과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네 아이 한 장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독창성을 인정하며 저희 K사의 부당한 경쟁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민수가 또 다른 서리를 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것뿐인 줄 알아. 법원에서 K사와 박준혁 씨한테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려졌어. 네, 10억 원이라고요? 그날 저녁 강성민이 온 가족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의미가 있을지 다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구나.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 그 돈으로 바꾸는 친구들 도와주면 안 돼요. 우리 딸 어쩜 이렇게 깊은 생각을 했을까? 혜련이 하은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하은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하은이는 아이 한 장 나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거죠. 일주일 뒤 시청 대강당에서 하은이는 아이 한 장 나눔 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한 가족의 눈물겨운 아픔이 우리 사회 전체를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된 실로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혜련이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저희 하은이는 아이 한 재단은 매달 1000명의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건강한 밥상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맘카페 대표 100명이 거액의 후원금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아이 한 장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은이네를 지켜줄 차례입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여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은이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참 이건 제가 만든 간장 카라멜 케이크예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간장으로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네, 그러지들 마시고 한번 먹어보면 아마 깜짝 놀랄걸요. 바로 그때 정민수가 혜련의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련아, 우리를 가로막던 모든 시련은 이제 다 끝났어. 그가 꺼낸 작은 상자 안에서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와 결혼해 줄래? 하은이가 제일처럼 방방 뛰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뭘 망설여, 얼른 알았다고 해. 얼른 혜련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우리 평생 함께하자. 그 후로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미국 월마트 본사에서 연간 20억 원 규모의 입점 제안이 들어왔고, 유니스코에서는 강성민의 기술을 개발도상국 어린이 영양 개선 프로그램에 선정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에 무상으로 전수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뒤 하은이는 학교에서 대통령 효행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하은이가 마이크를 잡고 똘망똘망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한 사람을 위해 20년을 연구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처럼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될래요. 객석에서 올해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고급 한정식 집에 모였습니다. 정민수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하은이의 대통령상 수상을 위하여, 우리 회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결혼을 위하여. 하은이가 일어나 큰 소리로 건배를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최고야, 사랑해.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카침하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눈부시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5년 후 2030년의 눈부신 봄날 서울 워커힐 호텔의 야외 정원에서 동화처럼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혜련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버질로도 위에 섰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어느새 중학교 3학년이 된 하은이가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엄마의 곁을 지켰습니다. 키가 훌고 자라 이제 엄마의 어깨에 기대만큼 능내만 속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에 의지해 걸을 수 있게 된 강성민이 딸의 팔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내 딸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았구나. 이 아비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아니의 아빠, 전부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안 계셨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단상 위에서는 정민수가 벅찬 눈빛으로 혜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변함없이 혜련과 하은이의 곁을 지켜준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주례를 맡은 한상욱 PD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혹독한 시련의 겨울을 이겨내고 마침내 피어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 같습니다. 하객석을 가득 메운 200명의 손님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행사장 가장 뒤편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년의 죗값을 치르고 세상 밖으로 나온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남아 딸의 모습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결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꿈을 발표하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식품영양학을 전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 저희 할아버지의 뒤를 이을 겁니다. 강성민이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아,
네가 정말 내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전 세계 아이들의 배고픔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 거예요. 주력은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닦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딸이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했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혜련이 하객들에게 인사를 전하던 그때 한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방금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하은이의 아이 한 장이 세계 어린이 영양기선 최우수사를 최종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하은이 내는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 매출은 200억을 돌파했고 직원 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성민은 하은이와 함께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하은이 된장과 하은이 고추장입니다. 전멸 5살 하은이가 직접 디자인한 라벨이 붙은 제품들이었습니다. 어였다 연구원이 된 하은이가 직접 제품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신제품은 일반 된장과 고추장에 비해 염도를 절반으로 낮추었지만 할아버지의 특수 발효은 덕분에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자랑합니다. 6개월 후 하은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과 곧 고등학교의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그즉 혜령과 정민수 사이에도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예쁜 아들의 이름은 세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세롬아, 이게 언니가 너를 위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든 이유식이야. 맛있게 먹고 쑥쑥 커야 해. 아기는 방금 웃으며 언니가 떠먹여주는 이유식을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강성민과 이미경의 결혼 49년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혜련의 가족과 전 직원이 모여 성대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련의 가족은 새로 이상한 단독주택의 정원에 모였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곰팡 내나는 반지와 당친방에 살았었는데 혜련이 아련한 눈빛으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정민수가 그런 혜련을 따뜻하게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어느새 훌쩍 자란 하은이가 2살 배기 동생 세로미에게 간장기란 밥 먹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세로미가 서툰 숟가락질로 밥을 한술 떠먹더니 온 가족을 바라보며 또랑또랑하게 외쳤습니다. 맛있어. 아기가 태어나 처음으로 내뱉은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미경이 웃으며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자, 다들 여기 모여봐. 할머니가 우리 가족 예쁘게 찍어줄게. 정은 테이블 주위로 6명의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혜련과 정민수, 씩씩한 하은이와 귀여운 세롬이 그리고 인자한 미소의 강성민과 이미경까지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세로미가 깔을 웃으며 외쳤습니다. 간장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혜련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행복이 더욱 눈물겹게 소중하다. 하은이는 아이가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과 희망, 그리고 눈물, 결정체라. 이제 이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리라. 황금빛 저녁 노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하은이는 아이가 간장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가정의 무너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희망과 사랑의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혜련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린 딸 하은이와 부모님의 사랑뿐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성민이 20년간 소녀를 생각하며 연구한 저염간장, 그것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담긴 보물이었습니다. 혜련은 그 사랑을 제품으로 만들어 전국의 아이들과 나누었고 결국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을 일고 분했습니다. 준혁의 배신과
끊임없는 방해 대기업의 압박 속에서도 혜련 가족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민수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시련은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혜련이 반지하에서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전 세계 아이들의 건강한 미소로 바뀌었듯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은인의 아이 한 장처럼 사랑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